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경매 방법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선 공지를 하나 드리면, 제가 권리분석 1편에서 권리분석편을 2편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권리분석편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심화편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하고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좀 더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서 2편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편이 되더라도 정말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드리고자 하는 욕심이니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권리분석 1편에 이어서 권리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오늘은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보고 권리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경매 관련 영상은 무조건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와 있는 물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는 물건은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지만 현황조사서를 보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기 전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물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물건은 세입자가 없고 채무자 혹은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일자와 임차정보가 확실하고 경매 절차가 종결되면 낙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런 물건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의 경우도 심화편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우의 수에 대한 부담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경우의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점유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현황조사서는 참고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매각물건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이렇게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에 전입된 사람에 대해 나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는 집행관이 보통은 이 서류를 조사 내용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99% 정도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는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들의 현황조사서는 이 경우처럼 폐문부재로 소유자와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임대차 내용이 기재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숨겨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는 임차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단독주택 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로 대신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부분, 정보의 출처, 그리고 건원, 기간,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인 세입자를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인 세입자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해서 보증금 해당액을 모두 배당을 받으면 나가게 되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다면
낙찰 후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먼저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입찰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찰받은 후에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을 고려하고도 낙찰 예상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입 가능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월세가 표기되어 있고 그 월세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임차인을 유지한다면 따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도 들지 않고 시세보다 보증금 이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텐데 그 보증금만큼은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는 자본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배당받고 나가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입찰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라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복잡하니 확정일자가 늦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입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는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은 본인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 경매의 꽃이라 불리는 명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있지만 명도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위로금 형태로 이사비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이사비라도 주고 쉽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보증금이 큰 임차인들은 이사비를 준다고 해도 일단은 버텨보자는 식의 임차인들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를 보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테니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가 좀 색다른 케이스를 모아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